선우용녀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광복이 되던 날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신문기자였고 집안 형편도 넉넉해 학창시절에 당시로서는 드물게 발레를 배웠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자신의 실력이 최고인 줄 알았던 선우용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한극장에서 외국 무용수들이 와서 하는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은 발끝을 세우려면 말도 못하게 고생했는데 외국 무용수들은 식은 죽 먹기처럼 잘했고 그들의 다리를 보고 나니 자신의 다리는 무 같아 보여서 고3 때 무용을 포기하고 외교관으로 진로를 정했는데 하지만 대학에 떨어지면서 그녀는 연기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선우용녀가 연기자의 길로 접어든 데는 큰언니의 영향이 컸는데요. 6남매 중 장녀인 언니는 당시 중학교 교사였는데 부모처럼 엄격하게 동생들을 보살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도 누구 선생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이었으니 동생들한테 엄하게 대한 건 당연했는데 말하는 태도, 몸가짐도 다 언니가 가르쳤고 동생들이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이상한 책을 읽고 있으면 대번에 알아차리고는 야단을 쳤는데 선우용녀는 오죽하면 저건 귀신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한창 사춘기 때는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셋째인 그녀를 비롯한 동생들은 지금은 언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하는데요. 맏딸이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이 맏이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자연스럽게 형제간에 기강이 생기고 언니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면서 동생들이 다 잘돼서 우애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선우용녀는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해 배우를 하면 좋겠다는 언니의 권유로 서라벌레대에 입학한 후 1학년인 1965년에 탤런트로 데뷔하자마자 곧바로 드라마 상국라인의 주연으로 발탁돼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됩니다. 당시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60년대 중반 국산 자동차가 나오기 전 현대에서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고 생산한 자동차가 있었는데 선우용녀는 그 모델로 발탁되면서 자동차를 한 대 선물 받게 됩니다. 그녀가 금방 운전을 배워 차를 몰고 나갔더니 당시만 해도 여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신기하게 선우용녀를 쳐다보고 난리가 난 바람에 사고가 난 적도 있었고 그럼 또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대신 용서를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우용녀는 데뷔 2년 만인 67년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유명한 사업가인 김세명으로 아남그룹의 친인척이었습니다. 김세명의 사촌 누나가 아남그룹 김양수 회장의 조카 며느리라고 하는데요. 선우용녀는 남편과는 11살 차이가 났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 반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부터 그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당시 예식 장소가 반도 호텔이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고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선우용녀. 시간이 얼마 지나고 신랑이 나타나긴 했는데 남편은 다른 사람 빚을 대신 떠안고 채권자들한테 몰려 때맞춰 시계 나타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털어놓습니다. 당시 빚쟁이들은 선우용녀에게 남편을 보고 싶으면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으면서 결국 선우용녀가 대신 빚을 다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결혼식을 겨우 치를 수 있었는데요. 그 도장 때문에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본격적인 빚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집이든 촬영장이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나 그녀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빚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2천만 원 정도였는데 집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출연료 차압이 들어오니 선우용녀는 참 많이도 서러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누가 결혼식에 안 오면 섭섭해할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헤아려 봐야 한다며 본인은 정말 축의금 낼 돈이 없어 결혼식에 못 간 적도 있었는데 결혼 전 아무리 인기가 많았어도 결혼하고 나서는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결혼 전 작품 선정에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더군다나 영화는 포옹 장면이 있어 싫다며 무조건 고사하던 그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부터는 그저 일이 계속 들어오는 게 고마울 뿐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산후조리마저도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잠을 못 잘 만큼 여러 작품에 출연하는 바람에 촬영장에서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자신의 대사도 외우기 바빠 상대방 대사는 볼 시간도 없었는데 결혼 3년 만에 딸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고도 계속 일을 하느라 산후조리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큰딸을 낳고 나서는 바로 아시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강릉 경포대에 빠지는 장면을 촬영했고
아들을 가졌을 때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한복을 입어서 화면상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았을 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도 드라마 촬영을 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선우용녀의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기 때문에 시집 식구를 보살피는 것 역시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넉넉한 친정에 기댈 수도 있었지만 소심하고 자존심 강한 그녀는 그건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혼하니까 아래로 시동생 둘만 결혼하고 다른 동생들은 다 그녀 부부가 보살펴야 하는 처지였는데 맏며느리니 어쩔 수 없었지만 부모님이 억지로 떠밀어 결혼한 게 아니니 수중에 10원 한 장 없어도 친정에 힘들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해 결혼생활 10여 년 만에 결국 빚을 청산한 그녀는 83년 연기를 그만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이 하루는 집에 돌아오더니 엄마, 다른 집 엄마들은 왜 집에 있어? 라고 묻는데 정신이 번쩍 났다며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는데 자신이 아이들한테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녀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민을 준비하게 됐고 자신이 한국에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일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 결국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편안할 줄 알았던 타국에서의 이민 생활은 역경의 연속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식당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파출부를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니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비전이 없어 보여 대신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에 취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선우용녀는 결혼 초에 남편한테 2년 동안만 돈을 받아봤지 이후로는 평생 스스로 벌어먹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미국에 뿌리 내리기 위해 이민생활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을 찾지 않았지만 89년 드라마 역사는 흐른다 제작팀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자 그녀는 제작 단계부터 자신이 캐스팅 1순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컴백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부는 아이들을 미국에 남겨둔 채 89년 귀국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선우용녀는 딱 한 번 친정어머니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는 따끔한 충고로 딸을 보듬었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이 일하는 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셨지만 선우용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편이나 시집 식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동안 고생한 것마저 빛을 못 보고 도로아미 타불이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참는 게 이기는 것이라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바보 같다 생각할지 몰라도 인생살이에는 그만한 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선우용녀. 친정어머니는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고 소탈하고 욕심이 없는 점도 친정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구순이 넘어서도 정정했던 친정어머니는 결국 100살이 되던 해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일 시트콤과 예능 프로 세바퀴에 출연 중이었던 선우용녀는 모친상을 당했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스케줄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방송 스케줄을 펑크내지 않고 모든 촬영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별세 당시 선우용녀는 남편도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고 이후 7년이나 남편의 병수발을 했지만 남편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7년을 투병하다가 끝내 별세를 하게 되는데요. 젊은 시절 빚쟁이 남편을 만나 평생 스스로 벌어 살며 남편 복도 참 없었던 선우용녀. 하지만 그녀 인생의 시련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하늘나라로 보내며 슬픔에 잠겨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선우용녀는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 방송을 녹화하고 있었는데 녹화 도중 손을 들었는데 뚝 떨어졌다며 당시 패널로 참석했던 의사들이 선우용녀에게 얼른 병원에 가라고 권고했고 응급실로 가게 된 그녀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뇌경색이 오기 전 망막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아침에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순간 오른쪽 눈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3개월 후에 출혈된 눈을 수술했는데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뇌경색이 왔고 알고 보니 망막 출혈은 그녀의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빚을 갚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번에 영화를 13편이나 출연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일하면서도 장남이었던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도 일일이 챙겨야 했고 겨우 빚을 갚았지만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한 미안함으로 미국 이민을 선택했지만 그곳에서도 사기를 당하며 전 재산을 날리며 파출부 취직까지도 생각해야 했고
타국 생활에 실패하며 국내로 복귀해서 다시 열심히 배우로 일했지만 어머니를 하늘로 보내더니 남편까지 교통사고를 당해 7년이나 투병한 끝에 먼저 떠나버렸고, 게다가 이제는 본인도 뇌경색으로 투병하며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린 선우용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온 배우 선우용녀에게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